자, 제가 먼저 일본어를 강의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도 뭐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AI, 챗 GPT 이런 것들을 학생들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쓰고 대학도 쓰고 다양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학교 현장에는 글 잘 쓰는 아이들보다는 그거를 잘 쓴 걸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글은 믿을 수 없으니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구술의 시대를 불러오는 것이죠. 하면서 이 교수님이 본인이 이제 만든 방식대로 학생들한테 이제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구술 평가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아이들한테 수행평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쓰기 평가보다는 이제 아이들 자신의 입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보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핸드폰과 뭐 어쨌든 AI 유튜브나 아니면 챗 GPT를 계속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카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요번 제 강의의 기본 틀이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본어 교과 연수에 제가 이제 이거를 7월, 8월 달에 연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출판사와 같이 준비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오해를 많이 샀어요. 뭐냐면 교과서 선정 기간에 선생님들한테 출판사 책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럴 마음은 일도 없었어요. 제가 일본어 홍보하고 싶었으면 9월 달에 아마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나 여러 주변에서 저 양반이 또 홍보할 거다. 특정 출판사. 그래서 일부러 제가 10월 달로 돌렸고요. 이 안에 내용들을 교과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 자신의 생각으로 직접 즉 이 제가 오늘 연수하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7종 이상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그걸 한번 키워보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는 어떤 교육 과정의 지표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2022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 이해 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활용을 하는데 어떤 자료의 기본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지 어떤 선생님이 평가하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온 게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교과서 이랬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단어나 의사소통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혹은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시해야 할 단어, 그다음에 표현, 그다음 문화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정말로 너무너무 다양하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이제 평가 기준, 그것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교육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걸 제시한 거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문화의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문화를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일본 그냥 문화를 가르친다, 제시한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본의 문화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고, 우리 문화와 어떤 걸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 교육에 서로 이해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로 가는 이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고 글로벌한 이제 마인드를 소유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 9개 이제 제2외국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법 교과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제가
교과서의 구성, 차시별 특징, 뭐 내용, 문법, 그다음에 문화 활동, AI, 챗 GPT 활동들을 이제 어, 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다른 교과서에도 이 과정들이 똑같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반드시 선생님 손으로 분석을 하셔서 가르쳐야 학생들한테 나중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질문이 오거나 아니면 구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과서가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이제 만드는데 이 교과서는 아마 교육과정은 2019년, 20년 이때 만들어지고 교과서는 2022년 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얘를 가리키는 건 벌써 2025, 6, 7이 되니까 교과서의 그 지금 표현들이 혹은 장면들이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선생님들은 반드시 지금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모습, 지금 2025년 25 혹은 26의 일본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본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길벗 교과서를 선정하시면서 선생님의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아, 이 길벗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일단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수업 적정화를 충실히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 간의 일본어 문화하고 연계성과 수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정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요, 디지털 기반 정보 역량이 30%나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거를 모든 교과서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데, 선생님이 이걸 잘 찾으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신 된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교과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역량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평가할 때 반드시 그걸 다 외워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들은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다 제시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학기제에서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교과서는 그거를 고민해서 학습량을 2015보다는 30% 이상 확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에 교과서 내용이 없다. 혹은 교과서가 부실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심화해서 보시면 저런 부분을 충분히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자료를 교과서 위에 걸 활용할 수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 저희 교과서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어떤 지방 선생님이 교과 선정하시면서 기준을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눈으로 직접 잡아내서 쓰신 거고요. 이제 요거는 저희 저자진들이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다 한 특징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발음과 한자 학습을 적절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한자 교육에 대해서 뭐 좋냐 나쁘냐 계속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 국어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저 한자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우리 한국어에서 국어에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한자하고 친해질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이제 교구들을 많이 제시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생활 문화 중심으로 여기서 교과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차이를 즐기자 해서 기존의 이제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네 컷 만화로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코너들을 과별로 해서 쭉 제시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채팅할 수 있는 혹은 자기소개할 수 있는 뭐 여기 보면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2025, 26에는 이제 계속 새로운 형태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만드는 2022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었고 앞으로는 충분히 변화하고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원 안내에서 보시면 뭐 다른 교과서도 뭐 매 한 반이 같은데 저희 교과서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렇게 일본어 히라가나 친해지기 코너를 앞에다 놓고요. 그다음에 1, 2, 3, 4과를 통해서 이게 이제 중간고사에서 다 끝낼 수 있는 1학기 한 학기의 중간고사를 끝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보통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카타카나에서 5, 6, 7, 8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물론 이걸 1년 과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게 이제 1학기가 되고 요게 이제 2학기가 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한 학기별로 하기 때문에 요게 중간고사 과정, 그다음에 요게 기말고사 과정인데 기존 교과서하고 다르게 여기 히라가나 파트를 예전 2015 과정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담당자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교과서에서 할애하느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좀 조언을 받았죠. 그래서 요번에 과감하게 저 히라가나 부분을 3시간에 3차시로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히라가나는 중간고사까지, 그다음에 카타카나 기말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서가 구성이 2022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23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 이제 동영상을 찍으러 도쿄에 갔습니다. 저기는 나오는 학생들은 실제 도쿄에는 고등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도쿄에 살고 있는 분들, 스태프들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서의 특징은 그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게 끝나지 않으면 저걸 못 찍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 기간에 준비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거를 찍을 수 있는 모습들.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교과서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실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면들을 제시하고 싶어서 저런 것들 촬영했습니다. 자, 일본 문화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쉽게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방문 예절에서 신발을 앞으로 놓느냐, 뒤에 놓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보시면 요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일부러 저희가 찍은 거죠. 보시면 잠깐 볼게요. 이렇게. わあ、猫がいる。어, どうぞ上がっていらっしゃい。おお邪魔します。これお土産です。あらあら、ありがとう。あ、写真がある。これさくらのご家族ね。 자, 이런 이제 동영상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잘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여기는 이제 일본어 있지만 이거 지울 수도 있고 한글로 바꿀 수도 있어서 변환시켜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한번 저희가 찍어봤어요. へえ、これ簡単で便利だね。わあ、いただきます。醤油はご飯じゃなくて魚の方にね。うん、おいしい。
あー、お腹いっぱい。ごちそうさま。すみません。いくらですか？こちらのお客様は赤が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문화가 바뀌어 있는 거 하나 있을 건데요라고, 질문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아까 초밥에 이렇게 나올 때, 초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레일을 타고 왔는데, 우리가 저걸 동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일본에서 아직 그 초밥 테러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밥 테러가 일어나서 일본에 가면 저렇게 레일에서 올라오는 건 없고요. 다 그냥 주문하면 덮개가 씌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꼭 체크해서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 匠の浴衣かっこいいね。ありがとう。さくらの浴衣も素敵だよ。みんな、遅れてごめん。春と遅い。浴衣は左が上に来るの。ああ、そうか。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문화에서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시해서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따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교과서를 1차 시부터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 저렇게 교실 일본어나 일본의 국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쟤네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저걸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여기 교실 일본어는 계속 1년 내내 혹은 한 학기 내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본의 지도가 이 정도다라고, 물론 이걸로 갖고 1시간 이상 수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히라가나와 친해지기에서 얘도 그냥 한번 쭉 넘기면 되고요. 그래서 일일 순서만 간단히 언급하시면 되고, 이제 핵심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히라가나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어, 요게 핵심입니다. 박자 개념으로 이게, 이번에 교육과정에서는 박자, 왜냐하면 박에 따라서 이제 우리 뜻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거를 원하지 말고 이게 아다, 그럼 이게 한 박자다, 이런 개념. 아사면 이게 한 박자, 두 박자다. 박자 개념을 계속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써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뭐 획순에서 순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차시에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뭐 끝말잇기도 여기에 그 부교재에 이제 나중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응까지 한 차시에서 쭉 나오고 일부러 이제 끝내버렸어요, 여기서요.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뭔가 좀 이상하네 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타금 반타금을 가고 그다음에 요음 가고 아예 없어요. 교과서에. 기존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던 초금 발음 뭐 장음 이런 애들을 여기서 완전히 다 걷어버렸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라가나 파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겨워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3월 시점에서 여기 히라가나 친해지기는 하나, 둘, 셋, 3차시면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완전 분량으로 해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교재로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일본어 50음도 카드북에 여기에 히라가나도 있고 이제 카타카나도 있는데 얘를 잘라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서 올해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아까 아이들이 요새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렇게 종이로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또 신기해하고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한번 저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차 시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간단히 타금하고 반타금, 즉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요음의 한 박자 개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요하지만 이 박자가 한 박자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읽고 그다음에 박을 어떻게 하는지 이 개념을 계속
반복으로 2차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시에 가면 얘를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핸드폰도 있고 챗 GPT도 있고 말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예시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히라가나 미션 스고로쿠 게임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사이트에다가 이 파일을 드리려고 홈페이지에다 저걸 파일을 따로 올렸어요. 크게 만든 거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이렇게 주사위하고 같이 게임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러고 3차시로 해서 한 차시에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판놀이 통해서 히라가나 복습하는 개념으로 하면 3차시로 충분히 다 끝낼 수 있고 카타카나는 그냥 있는 거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한번 학습하자라는 개념만 언급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라가나가 끝났고 이렇게 해서 이 카타카나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렇게 카타카나 학습도 역시 얘는 이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교과서에서는 얘를 이렇게 어, 카타카나를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단어들을 가급적이면 사용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쭉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복습해서 읽을 수 있도록. 즉, 카타카나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일본에 가면 주문하거나 이럴 때도 다 이렇게 카타카나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읽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시에 보면 카타카나도 역시 타금, 반타금, 요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즉 장음과 요음, 특히 이제 카타카나는 장음에 주의해서 발음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언급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시에서는 그냥 혼돈하기 쉬운 거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면, 그 다음에 한번 써보는 거 정도로 끝내면 3차 시도 간단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로 해서 이렇게 쓰기 노트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래서 얘도 홈페이지에 다 선생님들이 파일로 통째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책으로 된 것도 선생님들이 신청하시면 다 배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동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쓸 수 있는 의외로 아이들이 종이로 또 만지니까 이제 요즘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 얘기한 카드북을 통해서 카타카나를 아이들이 서로 판에다 펼쳐놓고 찾기 혹은 그걸 읽기, 말하기 이런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별 특징으로 1과에서 8과까지 만들었는데 아마 출판사마다 뭐 6과까지 만드는 데도 있고 8과도 있고 뭐 9과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8과를 통해서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다 구현시키려고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과별 특징을 보면 이렇게 큰 틀로 해서 어, 우리가 어쨌든 뭐 새학기, 그다음에 전통 방 구조, 집 구조, 그다음에 연중 행사, 음식, 그다음에 축제 문화, 교통 문화, 그다음에 고등학교 행사, 연말 연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꼭 저것만 가르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 파트에서 또 저걸 가지고 다양하게 선생님 나름대로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생각 펼치기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메 마시테 생각 펼치기에서 이과에 대한 내용, 학습 목표, 의사소통, 문화를 제시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과에서 어떤 걸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2과, 그다음에 3과, 이렇게 4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어떤 선생님은 이 사진 몇 장으로도 뭐 1시간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하시면 근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제시해 놓으면 그걸 읽다가 그걸 해독하다가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이 많았거든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사진 보면서 생각 펼치기, 이야기하는 시간 정도로 가지면 어떨까? 그다음에 과별 특징에 이제 아까 학습 목표는 이렇게
필요한 목표 내용들은 어쨌든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저 내용이 들어갔냐라고 하시면 교육과정에서 심사할 때 최소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교과서가 구성이 되니까 저렇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했고, 꼭 저걸 가르쳐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변형을 해도 충분히 괜찮으시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 의사소통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존의 2015하고 다른 게 이제 교과서의 요겁니다. 어, 우리가 딱 시작하자마자, 야, 공부하자.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친하게, 그 다음에 이과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를 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놀자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오하요 곤니치와 이런 걸 읽고 여기다 쓰는 것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캔바 같은 걸 활용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다 만들어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로 해도 되고 실제 종이로 그려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이제 일과에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과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잿말놀이라고 하죠. 뭐 스모모모모 모모모모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이런 잿말놀이가 있다. 그러면 한국어에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잿말놀이를 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한번 국어 시간에 이제 배운 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물론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도 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그만 제시를 일본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문화를 그냥 가르쳐라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말하고 비교해서 다양한 거를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아이들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어에 관심 있는 애들도 있지만 또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애들은 저렇게 우리나라 거 같이 하면 저기에 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내가 그린 그림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그린 그림인가 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3과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우리가 뭐 삐까삐까 니꼬니꼬 많이 있지만 뭐 우리말에 일본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삐까뻔쩍 뭐 이렇게 하면 삐까하고 번쩍 즉 우리말하고 일본어가 섞여 있는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말에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과 일본어의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재밌게 수업을 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 보면 이렇게 끝말잇기, 시리토리라고 하는데 일부러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 초밥집에 있는 모습들을 쭉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뭐 단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말에도 충분히 있죠. 뭐 사과, 과자, 자전거, 거미, 미술, 술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고 그다음에 주의사항도 있겠죠. 일본어에서는 여기 응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되면 끝나버리고 그럼 한국어에는 그럼 뭘로 끝나면 끝날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오과에서는 이렇게 어조 맞추기 고로아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니, 사, 뭐 키, 와, 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 카드하고 어조 맞추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일본어의 숫자 고로아와세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여기 넣어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로시구 그러면 4649, 요로시구.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행에도 있고 카행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다양한 코라아웃의 작업들을 게임들을 하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말줄임, 줄임하는 거 있죠. 뭐 스마호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기 말줄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랴꾸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건 없을까? 뭐 자만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죠? 새로운 게 안 떠올라서 이제 자만추나 혹은 볼메 정도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젊은 선생님들은 훨씬 다양한 어, 줄임말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회문이라고 해서 카이봉이라고 해서 앞 글자하고 뒷 글자 똑같이요. 타시 마시다. 이로시로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 말하기가 이제 아이들하고 연습하고 또 딴 건 없을까 하면서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발음이 같은 회문. 그럼 우리말에는 없을까? 옛날에 이제 드라마 우영우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한참 됐는데 예를 들어 다 된 장국 청국장 된다. 여보 안경 안 보여. 뭐 이렇게 해서 말 또 이거 이외에 여러 개 있고요. 그다음에 우영우가 얘기한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에서 단어에 또 똑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문장에도 있고 그래서 저걸 다양하게 수업 시간에 일본어와 우리 거를 비교해서 수업하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과에 보면 이루까니 이룰까 몸으로 만든 으름 즉 말장난 다자레라고 하는데 우리 오야지 개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이제 또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찌 뭐 오야지 개그 다자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웃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썰렁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혼자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바나나 먹으면 얼마나 나한테 바나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어도 참아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살짝 보여주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유치해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교과서 왼쪽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숫자 모양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손동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는 거 분명히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에 보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교무실 들어갈 때 실제 동영상이 있을 건데 교무실 들어갈 때 노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올 때 인사하는 모습이 어, 저 학교 다닐 때는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저런 거 하면 저것도 뭐 인권 문제니 뭐니 하는데 일본은 2025인 지금도 저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의 부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경북의 어떤 학교에 가니까 그 교감 선생님은 일부러 우리 학교는 저게 전통이다. 아이들이 들어올 때 노크하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나가게 한다라는 거를 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뭐 그 학교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뭐 노크하고 시트레이시마스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이제 소개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달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월부터 이제 12월 달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요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들어왔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부분은 꼭 들어가겠죠. 그래서 숫자 플러스 이제 돈,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소비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물들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 단위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고엔과 아루요 하면은 왜 이 과자에 이 고엔짜리일까, 오엔짜리일까 동전하면서 반드시 수업을 하시면 이제 인연하고 관계되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 문화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돈하고 관계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인물 탐구나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가에 보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 말, 부딪혔을 때, 뭐 후배와 부딪혔을 때,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남학교인데 특히나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복도, 버스에서 부딪히면 우리는 뭐 많이 이제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내가 미안한지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부딪히면 누가 잘못했든지 저렇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학교 교육에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저런 걸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장구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맞장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맞장구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맞장구를 하면서 뭐 어떤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해서 한국어 맞장구하고 근데 맞장구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손짓. 우리하고 일본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서 뭐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시해 봤고 우리하고의 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Come on, come here라고 이렇게 손을 부르는 게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 왜 화났을까? 한번 이제 사진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왜 화가 났을까? 그럼 이제 있죠. 주먹으로 위로 할지 밑으로 할지 이거에 대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서도 반드시 제스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언어니까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도 굉장히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아시겠죠? 스베르 오치루, 뭐 카츠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했고요. 수험생이 하면 안 되는 말들도 우리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제시했고요. 이제 제가 일부러 지금 교과서를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쭉 그냥 모든 과의 페이지 1차 시들만, 2차 시들, 3차 시들만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업을 지금 강의를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되는 것만 쭉 하고 나머지 PPT 자료는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선생님 나름대로 또 판단해 보시라고.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그 히라가나 파트에서 저렇게 장음, 발음, 초금 이런 것들을 과감히 드러냈다고 해야 됐습니까? 이유는 이렇게 일과에다가는 어, 야사시 하종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장음에 대한 이야기, 즉 장음에가 중요한 건 이제 박자, 몇 박자로 발음하느냐 내용을 한번 학습하고 요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사항을 히라가나에서 빼버렸고요. 그다음에 뭐 요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는 거고요. 이건 2015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에 보면 이렇게 초금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박자로 해서 얘가 몇 박으로 때릴 건지 몇 박으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어, 이과에 이제 들어왔고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는 없고요. 이게 예전 교과서 거를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음에 대한 부분도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박자가 한 박이냐 두 박이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정도로 얘가 이제 3가로 들어왔고요.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도 어디서 추가로 가져온 거지. 얘는 교과서 내용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에 보면 신붕이나 안나이처럼 발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여기 한 박자가 있다라는 개념만 설명해야지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걸 문제 낼 필요는 없어요. 계속 어떤 일부 선생님들은 저기에 뭐 응자, 니은, 미음, 잉자에 대한 구별을 요구하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혹은 기금 이런 데서는 왜 그걸 하는지 일본에서는 구별도 안 하는데 의문시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쟤를 문제 없이 즉 발음에 대한 부분만 이게 박자가 있다라는 개념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과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 조금 필요해서 오과에는 이제 기본 동사 개념만 여기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야사시 분포라는 파트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문법적인 요소를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육과에는 이렇게 마스형의 활용 뭐 가급적이면 최소화했죠. 여기 최소화 이 정도 문법 정도는 알아야 단어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7과에서는 태형으로 해서 뭐 음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음편이란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형태가 가고 있다. 그래서 8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타의 음편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따로 문법 코너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차 시가 끝난 거예요, 과별로. 그래서 2차 시 보시면 이제 2차 시 내용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우리 교과서에 하던 방식대로 기존에 뭐 인사 듣고 말하기, 그다음에
여기서 뭐 손님이 들어왔을 때 두고 말하기 이런 형태로 해서 간편하게 단어나 표현 위주에서 단어 위주에서 넣고 혹은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내용들을 2차 시에 이렇게 제시했고 여기 이제 단어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명사 단어, 형용사 단어 위주로 제시했고요. 어, 589에서는 이제 조금 내용의 학습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단어 넣어서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동사가 왔으니까 동사의 마스형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문법적인 요소보다는 얘가 통문장으로 발음하고 요걸 들으면 얘가 통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들으면서 여기다 써보는 거. 그래서 통문장으로 하는 형태로 어, 25, 2022 교육과정의 특징은 저기 문법적인 요소는 가급적 줄이고 아이들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듣고 말할 수 있다가 이제 교육과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를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결국 이렇게 듣고 여기 말하는 형태로 갖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오메데토를 여러 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교과서 형태로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어, 문장이나 그걸 길이를 넓게 해서 일과에 보면 이렇게 이제 통문장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연습했고요. 그다음에 이과에는 우리가 기존의 형태로 뭐 이건 뭐냐 고래와 난데스카부터 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3과에서는 하이 이해로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을 연습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문법적인 요소는 다 없죠. 지금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단어들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들.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동영상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뭐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동영상 딱 틀어놓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차 시키 때에서 보면 이제 어,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놀이 따위 타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통문장으로 그냥 뭐뭐 하고 싶다, 타고 싶다,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과의 앞에 조금 요 앞 페이지에 마스형 활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걸 문법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저렇게 좀 통문장으로 연습을 하도록 그다음에 이것도 이엔이 예를 들어서 으대로 해서 태태에서 통문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이 대학이나 아니면 문법적인 내용들을 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설명하는 거를 안 좋아하고요. 저걸 통으로 해서 그냥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아소인데 그냥 통으로 그렇게 하는 걸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법적을 듣기도 싫어하고 이해도 잘 못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도 스크때 이마스 뭐 그냥 뭐 사이때 이마스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 요걸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어쨌든 조금 더 일본에 관심이 있어서 뭐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이제 저 개별 학습으로 해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지금 통문장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시에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서 얘도 이제 동영상으로 조금 더 길게 이제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연습. 지금 단어에서 문장으로 해서 듣기에서 점점 쓰기 말하기로 이제 계속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그래서 히테아나스의 오팔과에서 조금 더 아까보다 긴 문장들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차 시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아까보다는 결국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웹페이지를 결국은 다 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본 단어나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저렇게 대화형 문장을 적절하게 쓰거나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말하기 역량으로 들어가면 먼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 역량 키우기의 맨 밑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호칭에 대한 이야기 1과 그래서 친구의 호칭 어떻게 부를까 그다음에 2과에서는 방문 예절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다음에 3과에서는 다양한 스미마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편하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다음에 4과에서는 이따다키마스하고 고치소모를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젓가락 문화하고 제시해서 요것만 다 모아도 과별로 모아도 충분히 문화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과에서 우리가 이에 뭐지롱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칭찬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하이냐 이냐 어떤 타입이냐 이렇게 게임 형태로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칭찬 받았을 때 대처 유형 모습들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육과에서 우리가 하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하는 것도 여러 번 하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그 하이가 한 번이냐 여러 번 하느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거를 차이를 많이 가리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데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거기에 틀리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츠모데나 이런 데 가면 신사 앞에 갈 때, 저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동전을 뭘 넣지? 뭐 박수를 몇 번 치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학습하는 이유는 요걸 하면 그 앞에 이제 말하기 롤플레이드 하나스 형태가 그거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게 상을 붙이는지, 여기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집에 들어갈 때 선물을 하는지,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어떻게 할지 해서 여기 이제 동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동영상들이 다 QR로 보이게 다 해놨으니까 요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쉽게 수업하시도록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5과의 롤플레이는 이렇게 이제 신사에나 마치리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6과에서는 이렇게 실제 아키하바라 전철 타고 가는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어, 실제 아시겠지만 영문을 실제로 찍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선생님이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영문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요리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 해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엔 연말연시에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이렇게 해서 아까 문화의 차이를 즐기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완전한 문장 대화 형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QR을 찍으면 이렇게 플래시로 된 화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학생들이 연기한 장면도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롤플레이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과에서도 이것도 역시 집에 들어갈 때 플래시로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QR 찍으면 이게 실제 학생과 저기 엄마 아빠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찍은 것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축제도 실제로 이제 코이 노보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는 장면도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초밥에 대한 부분도 플래시로 해서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동영상으로 찍는데 기존에 아마 교과서에서 저렇게 초밥을 학생들 대상으로 보여주려고 찍은 영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찍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대신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뭐 다는 아니지만 저런 장면들을 소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5과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맛지리에 실제로 갔죠. 그래서 맛지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요요釣이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고, 하나비도 실제로 하는 장면들이 있고, 영상에서도 실제로 7월 말에 도쿄에 있는 맛지리에 가서 실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도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무원의 이 플랫폼 야마노테센하고 좀 비슷하게 똑같이 그리면 안 돼서 야마노테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아키하바라도 가서 그다음에 영무원 플랫폼에 가서도 실제로 사람들 많은 데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이게 좀 친근한 모습들을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서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역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어, 우리가 우리는 축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 자치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잘 없는데 일본은 어떨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저런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다양하게 어떤 거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한번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졸업하는 선배를 위해서 여기가 보면 그 칠판 아트, 고고방 아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하고 조금 문화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요걸 제시했고 그다음에 요걸 통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고고방 아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칠판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저희 학교에서도 해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3차 시로 가면 이제 모든 과 앞에서 조금 조금씩 배웠던 것들을 통으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파트로 자기가 이제 실제로 SNS에도 올려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지우의 집을 이렇게 단면도로 이제 그리는 걸로 이렇게 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게임을 이렇게 롤플레이처럼 게임도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메뉴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여기 보면 숫자도 있고 카타카나 요소들이 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인데 아직 카타카나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 요소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히라가나도 있고 카타카나도 앞으로 배울 거니까, 세토나 이런 것들이 일본 문장에서는, 일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자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제시했고요. 사과고요. 그 다음에 오과에서는 실제 있는 맛질이 포스터를 이제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 포스터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읽어낼 거냐가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여기 활동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교육 과정에서 단어나 표현이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뭐 다베루, 데끼루, 미루 이렇게 포스터에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요걸 통해서 아이들이 일본이나 인터넷에서 마츠리 문화에 대한 거를 좀 읽을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글 맵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어디를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구글 맵으로 어디 어디 가서 뭐 물론 이제 이게 한글로 다 되게 돼 있죠. 구글은. 근데 일부러 요거는 이제 일본어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도 한번 제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7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탭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실제로 해서 실제 이렇게 치즈미 만드는 축제에서 모습도 한번 구현해 봤고요. 그다음에 8과에서는 이렇게 코코방 아트를 실제로 그리는 뭐 이건 이제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지만 학교별로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별로 재미있는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자에 대한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게 한자를 안 하자니 일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하자니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1, 2, 3, 4과에서는 저렇게 한자를 두 개만 이 두 개만 제시해서 얘가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센세이에서 얘가 뭐 센이고 세이고 이렇게 기본 한자에 대한 부분들만
1, 2, 3, 4과는 제시했어요. 집 같잖아. 가족 구할 때. 음. 물론 더 다양한 한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1과부터 일단 한자를 좀 친해지도록 제시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굉장히 초급이니까 근데 이것 자체 말고도 이제 하얀자가 더 제시는 되어 있는데 교과서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자들을 조금 더 추가로 제시하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저 뒤로 가면 이제 5가부터는 좀 한자의 개수를 4개로 늘려서 한자를 조금 더 많이 풍부하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교과서에 한자가 제시 안 돼 있으면, 굳이 한자를 왜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한자 최소 요소를 가르쳐서 이거를 폭넓게 이제, 학생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쓰기는 이제 SNS 관계망에 아까 일과에 배운 내용을 모두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SNS 올리기 일본어로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자판 치는 거나 만드는 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과에서는 이제 가족에 대한 모습 한번 이런 이루아루 표현 한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제 동물들을 이제 나만의 동물 기계를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핵심은 이제 형용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뭐 그거는 학생들 개별로 창의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4과에서는 이렇게 자기만의 메뉴 만들기 캔바로 만들어내고 아니면 직접 손으로 직접 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5과에서는 역시 이제 또 단어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이렇게 5과의 동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기 일상 생활에서 그냥 간단하게 써보는 게 어떨까? 물론 뭐 오키루 일어나다 뭐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할 일을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아이들한테 AI나 챗GPT를 써도 되는데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직접 찾아서 쓰는 연습 해보자. 이런 것들 위해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짐이 만드는 것도 했는데, 나만의 레시피 만드는 거, 뭐 요리 좋아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요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일본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고, 이런 요소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신세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스팅으로 직접 내가 한글이나 일본어로 써서 제시해주는 이런 활동. 결국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주면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함께하는 일본어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가 인공지능이나 AI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저런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게 물론 굉장히 이제 유치한 단계지만 이걸 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쓰는 거, 일본어로 야리토리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형태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과에서는 온라인에서 가보면 집을 이렇게 설계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CAD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일본 집 구조를 한번 설계하면서 방과 방이 몇 개, 다다미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마 학습 도구로 일본 집 만들기가 이제 아마 그 선생님들한테 갈 거예요. 그 종이로 만드는 거, 그걸 다 만들었는데, 이걸 같이 그 시간에 이제 학습 도구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과에서는 단잡고 실제로 내 소원 쓰기 이렇게 만들어 보는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과에서는 요거는 4과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숨은 그림 하나 찾게 했는데 굉장히 유치하지만 이걸 변형해서 요새는 챗GPT에다 이걸 넣어서 이걸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다양하게 만드니까 그런 활동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과에 보면 역시 이 동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 이거 할 일 리스트를 한국어로 해도 되고 일본어로도 되고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활동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할 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에키벤 이야기도 하고 전국의 에키벤 먹기 뭐 이런 것들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남학교에서는 참 하기 어려운데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타코야키 굽는 활동을 하시는 데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활동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 요거는 일본 학교에서 아마 제시해서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지방의 어떤 학교가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고구방 아트를 해서 저희한테 주셔서 제가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비교하려고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별로 작품 활동 뭐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시로 가서요. 8시 5분이니까 30분 안에 이제 끝낼 겁니다. 룰루랄라 문화 속으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기본만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서 너무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일본이 이런 게 있고 이거 이외의 것들이 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 거고 이과에는 이런 주택 그다음에 방이 있다라는 건데 이걸 더 좋은 자료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제시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걸 더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다양하게 소개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중 행사도 이제 아주 기본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튜브에 다양한 연중 행사나 혹은 학교 행사들을 가져와서 같이 수업을 하시면 여기 단어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가 좀 특이한 이제 문화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재료에 따라서 아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야끼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이거 이외에도 많겠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야끼가 일본어였어? 그 다음에, 약기가 저런 뜻이었어? 라고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문화의 비교? 뭐 그런 수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시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들은 요즘에는 뭐, 찾아보면 더 인터넷에는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어떤 기준만 제시해주는 형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에서는 마쓰리 문화, 그 다음에 3대 문화들이 있고 뭐 키모노 유카타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워낙 또 이런 게 설명들이 잘 돼 있으니까 키모노 입는 거 실제로 올해 이제 제가 일본의 키모노 강사 모시고 여러 학교에 키모노 직접 입히기 이런 것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건 이제 내년도로서 매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저 키모노를 입어보는 비싼 키모노를 입어보는 학생들과 뭐 남학생들도 그렇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교통문화로 해서 이것도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만 제시했고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다양하게 요즘에는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 변화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 요소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IC 카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도쿄나 오사카에는 이제 해외에서 쓰는 일본도 신용카드도 다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것도 하나 이제 추가로 자꾸 넣어서 저걸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룰루랄라 이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행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활동들의 우리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 이걸 가지고 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추가로 찾아보자, 발표해보자 이런 형태로 가면 되고요. 일단 8과 연말연시에도 기본적인 형태들만 이렇게 제시해 놨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선생님들 학교별로 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른 교하고 달리 저희가 기존에 그래도 문법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문법적인 사항은 여기 정리하기 위해서 다 끝내버리자 해서 일과에 최소 이렇게 인사, 자기소개, 타인소개, 취미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과에 이런 문법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나 뭐 아니면 뭐 수행평가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3과에 보면 여기 스미마셍이고 이하고 가스키나 스고이와 이런
감탄에 대한 파트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과는 식사 혹은 가격, 경험, 의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최소 이 정도 형태는 문법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과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칭찬, 그다음에 사과, 의향, 승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제 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육과는 이제 축하, 연말연시, 상황 설명,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7과에서는 뭐 안내, 희망, 상황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8과까지 하다 보면 필요한 내용들은 어, 다 많이 들어왔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복합적으로 설명하면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면 이걸 이제 제시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리하기에 보면 이제 그래도 이 과에서 쓰여 있는 단어들은 이 정도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시했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도 한번 써보고 일본어도 한번 써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1, 2, 3, 4과에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여기서 실제로 아이들이 단어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써봐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특징은 5과부터 8과에는 일부러 빈 종이만 넣어놨습니다. 빈 페이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서 우리말하고 한번 너네들이 해보자.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확인 학습들을 이렇게 이제 최소 평가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시했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죠. 교과서 1, 2년 쓰면 낼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저렇게 제시해 놨고요. 저 문제들을 계속 선생님들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다양하게 선생님들한테 문제은행으로 계속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시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과도 이렇게 기본 유형들만 제시해 놨고, 어, 일반 학교 평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문화 한 것처럼 문화에서도 수행평가나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많이 못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겨울이나 12월이나 내년 1월, 2월까지 다양한 형태의 평가, 수행평가 문항들을 더 제공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1, 2, 3, 4차 시가 끝났어요. 물론 제 기준에 이제 4차시고 이걸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일주에 아마 3시간일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학기를 다 끝낼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 기존에 이제 올해까지 작년까지는 1년 단위로 교과서를 하면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교과서를 끝내든 안 끝내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학년 넘어갈 때. 그런데 이 학기제에는 이거를 교과서를 잘 안 끝내놓으면 다음 예를 들어 1학기에 일본어 끝나고 2학기에 문화나 회화 넘어갈 때 안 끝내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학습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을 굉장히 줄여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일본어하고 그다음에 2학기에 이제 일본 문화 할 건데 저는 그러면 일본어 수업 시간에 일본어를 하면서 다음 학기에 일본 문화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한테 이제 몰아갈 거거든요. 일본어를 하면서 일본 문화가 어떻다 해서 문화 2학기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일본어인데 일본어 회화가 2학기야. 그러면 일본어를 하면서 문화보다는 회화 쪽에 치중된 형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서 이끌어 가셔서 2학기에 연계를 시키면 훨씬 더 학습자들도 그래? 재밌는데? 그럼 선택할 때 학생들도 많이 모일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해해도 좋을 거고 물론 중간에 선생님 일본어 안 들었던 애가 일본 문화나 회화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네, 맞아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일본어하고 그다음에 문화 회화하고 넘어가지 생판 모르는 애가 들어오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교과서를 일본어를 너무 많은 내용들을 넣어놓으면 끝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대충 뭐 하다 보면 한 학기 끝나버려요.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도, 뭐, 저 선생님 뭐지? 왜 교과서를 안 끝내지? 그러면 그걸 끝내려면 또 너무 많으면 그 내용을 못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양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일단 1, 2, 3, 4차시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자료실에서 고등학교, 여기 뭐 문화회화, 일본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 필요한 자료들 이렇게 아까 안 보였던 자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PPT 자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아이들과 읽고 하나하나 넘기는 그런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수업 자료 가면 이렇게 다 눌러서 하나하나 동영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걸 누르면 동영상이 다 뭐 QR로 눌러도 되고 그래서 동영상과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유치한 형태의 고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어떤 걸 하셔도 선생님들이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역할 연습, 역할 놀이 할 때 무음 처리해서 발음하고 같이 하는 이제 수업을 하시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웹 버전도 있어서 교과서에 이제 웹 버전 누르면 얘가 다 이제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에 여러 가지 이렇게 50음도 카드도 다 만들어서 짜게 놨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갖고 연습해도 되고 얘를 발음하면 또 발음도 다 나오고요. 쓰기도 다 나오니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쓰기 자료도 이것도 이렇게 일부러 다 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쓰기 편하게 얘도 어, 지방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라고 주셔서 저희가 그분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하고 재밌게 쓰는 연습들, 점들이 있으니까 쓰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자료도 선생님들이 그냥 프린트해서 바로바로 배부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이렇게 읽기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다 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이걸 부교재로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프린트에 나눠도 되고 PPT 파일로 해서 수업을 같이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 북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작이 돼서 선생님들이 뭐 나 못 받았는데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 이렇게 내년 학기에 맞춰서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다 내용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는 사전에 보는 거고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필요한 자료 여기 특화 자료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50음도 카드들, 단어장들, 그다음에 이렇게 주사위 말판 놀이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특화 자료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지도, 일본 지도 스티커 북 해가지고 46개 47개 도도부연 다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쓰기 연습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 시간에도 쓸 수 있고 일본어 시간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수행평가 요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수행평가도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수행평가 요소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지역 탐방, 지역 문화 탐구 활동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평가 자료 부분도 여기 뭐 1, 2, 3의 평가들 요소들 쪽지 시험 단어 기험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한 2, 3년 쓰면 다 또 계속 반복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 기준은 이렇게 해놨고 주기적으로 1, 2년 사이에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별 자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요소들 하나하나 보시고, 저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 평가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멀티미디어 자료실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아까 영상들을 다 하나하나 다 쪼개놨으니까 거기에 자막도 있는 것도 있고 자막 없는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말하기 연습 것도 있으니까 쟤를 놓고 말하기 연습할 때 입만 뻥끗하게 하고 학생들이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みんな静かに新しい友達を紹介します。はじめまして、キム・ジュウ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이건 또 유튜브하고 또 다른 형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래시예요. みんな静かに新しい友達を紹介します。はじめまして、キム・ジウ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거를 어떤 걸 쓰실지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엄청나게 제가 많은 내용을 엄청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어, 제대로 파악 안 되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다 녹화된 거니까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드리고 파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일요일날 저녁 힘드신데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디 가서 찾은 편인데 보시면 계속 뭐 디지털 어쩌고 그다음에 진학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의 재능, 아이들의 재능, 그다음에 자기한테 관심을 쏟아지고 소통하는 즉 일본어 선생님이든 아니든 뭐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과의 소통, 그 아이들의 능력들을 찾아서 주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즉 수업을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수업 시간에 저런 요소들을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 즉 우리가 AI, 그다음 디지털 기술은 우리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몰라도 안 되지만 적절히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갈 수 있는 수업 시간에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뭐 보셨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아빠, 이거 아빠가 취소했어?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할머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거 없어서 처음으로 알바비 모아서 제주도 여행 티켓 끊어놓은 거야. 근데 아빠가 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할머니 제주도 티켓 왜 취소해? 할머니 제주도 살아. 넌 할머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 너 민망할까봐 아빠가 몰래 취소했어. 야, 현영아, 너 공부하기 바쁜 거 알아. 근데 할머니 어디 사는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나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할머니 서귀포 살거든? 아유, 우리 딸 이거 착하게만 자라줘. 제가 이 동영상을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요즘에 계속 코로나 이후에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요즘 아이들이 저렇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형태로, 애들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애들이 우리하고 달라. 애들이 옛날하고 달라. 이상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말,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이게 제일 마지막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